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5월 13일 새벽 12시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강한 매도가 이어지면서 이틀 연속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시장이 참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오늘 같이 열린 대만 시장이 장중 마이너스 8%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로 급락하는 모습, 그런 가운데에 외국인과 기관의 전폭적인 매도, 또 조금 전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13년 만에 최대치, 이런 인플레이션 공포, 그리고 또 내일 우리 시장이 옵션 만기를 맞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럴 때 이야기를 표현하는 부분을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그죠? 자,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나름대로 주식 매도와 관련된 타이밍,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이번 주 주간 들어서는 부분, 그래서 지난주부터 상당히 이제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의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뭐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지는 부분들은 당연한 수순으로 가는데, 그 속에서 그래도 그죠? 시장은 이런 변동성 흐름들 속에서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보고 저점 매수 부분, 그죠? 올라갈 때는 쫓아가서 사지 말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섹터 부분에 있어서 무리하게 상승한 부분은 이익 실현 관점, 또 그런 가운데에서 실적과 성장을 담보로 하는 쪽은 매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섹터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아침 시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종목들, 그죠? 그 부분 속에서 보게 되면 이 곰표 밀맥주와 관련된 롯데 칠성음료, 그죠? 롯데 칠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4% 정도 올랐고, 그리고 또 CMO, CDO 업계 케인저로 변화하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죠? 화이자 관련 뉴스 부분도 함께 놓여지면서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그 이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파텍, 그죠? 오스테인 플란트나 덴티움,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좋지만 그 가운데에서 가장 양호한 쪽 부분으로 보게 되면 바텍 정도가 좀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부분 했었는데, 오늘 그런 유형의 종목, 그리고 포스코 엠텍, 그죠? 그리고 이 YG 엔터테인먼트, 그죠? 포스코 엠텍, 그러니까 포스코와 이 큰 대형주 부분은 좀 약세를 보였는데, 포스코가 최근 아르헨티나 지방 정부들과 리튬 염호 광권 개발 촉진, 이 투자 추진을 위해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포스코 강판이라든지 포스코 ICT, 이런 부분이 강세를 보였고, 포스코 엠텍이 상한가를 간 부분이죠.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승한 반면에, 사실 상승한 부분은 여러분들께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시장 상황 속에서 이 대만이 장중에 8% 급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 충격을 줬었던 부분,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가 궁금하고 할 얘기는 많은데, 유튜브를 짧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쫓기게 되는데, 왜냐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자, 여하튼 대만이 오늘 장중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죠? 엄청난 급락이죠. 장중에 8% 급락을 했으니까 8% 급락을 했다는 건 거의 이 10% 상한가 제도 하에서는 대부분의 종목 부분이 하한가를 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시장이 엄청난 충격을 준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시장이나 또 일본 시장, 아시아 증시 전반적 상해 종합 시장만 빼고는 전체적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고, 또 이 대만의 급락 부분은 특히 IT 비중이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IT 쪽,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또 삼성전기가 급락을 하고, 그죠? 대부분의 IT 관련주들이 약세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죠. 그죠? 이제 그런 흐름들이 전개된 상황 속에서 그러면 왜 대만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했느냐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물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이 부분에 약세, 좋게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이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저효과 흐름 부분이 충분히 반영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이유와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죠? 그래서 대만의 IT와 관련된 부분, 그 속에서 우리 시장의 접근 방법,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미국 이 대만 IT와 관련된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죠? 그 실적 발표 속에서 이 대만 IT 실적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4월 달에 주요 대만 테크 업체들의 합산 매출액이 1조 3,860억 달러, 대만 달러인데 전년 동기 대비 17.8%, 전월 대비 0.7%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각 섹터별로 IT 내에 구성되어 있는 섹터별로 다소 명암이 갈리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죠? 부품 공급 차질이 서플라이 체인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주목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죠? 성장률이 가장 높은 섹터는 컴포넌트 부분 81%, 팹리스 69.5%, 마더보드 65.2%, 이쪽 부분은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컸는데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섹터는 케이싱 28.8%, 핸드셋 부품 마이너스 8.6%. 이쪽 부분의 영향 부분, 그래서 IT 전반 부분이 약세를 보였죠. 물론 대만 시장이 8%까지 급락할 요인은 저는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상가상이라고 엎친 데 덮친 데라고, 그죠? 지금 이 인플레이션, 중국의 이 물가지표가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인플레 공포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 그죠? 그런 가운데의 실적 발표의 흐름들을 보니까 영향을, 성장률 정체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작동을 하면서 영향을 받았고, 또 거기에 대만이, 그죠? 코로나 모범국가 아닙니까? 방역 모범국가. 그런데 대만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하는 흐름 부분에서 사업장별로 폐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공포까지 같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이니까 심리적으로 되게 많이 올라왔었던 시장, 대만 시장에서 그 충격이 더 커진 거죠. 그 커진 8% 급락의 영향 부분이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시장의 외인들의 매도세가 크게 나타난 거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냉철하게 봐야 될 부분은 TSMC 매출액이 전월보다 감소한 것은 4월 일시적인 정전과 애플 비수기 돌입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TSMC 매출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부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세게 하락할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TSMC의 1, 4월 누적 매출액의 성장률은 여전히 17%를 보이고 있어 걱정할 수준이 아니고, 또 TV와 PC 관련 업체들의 성장률은 여전히 50%를 상회하고 있어서 수요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우려할 부분이 스마트폰 부품 중에서 렌즈나 FPCB, 케이싱 등에서 역성장, 그러니까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의 역성장, 이 부분이 우려가 돼서 오늘 IT 중에서 가장 세게 떨어진 게 삼성전기였다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의 영향 흐름이 크다. 그걸 이제 도표를 한번 보면 대만 디램 업체의 월별 합산 매출액, 이게 이제 월별 부분인데 디램 업체 월별 합산 매출액 부분은
양호하잖아요. 팹립스 업체의 월별 부분도 양호하고, 그죠? 그런데 이제 파운드리 업체 쪽 월별 합산 매출액은 다소 이미 꺾여 있는 부분이고, 핸드셋 부품 업체 월별 합산 매출액도 확 꺾여 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이미 도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지긴 했지만 반도체 쪽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쪽 특히 반도체 소부장과 관련된 부분 오늘 약세 부분들 나온 종목 부분들에서 뭐 과하게 떨어졌고 오늘 미국 시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은 뭐 소비자 물가지수 이 부분이 나오면서 과대 공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국 시장이지만 오히려 매수 쪽으로 가담하는 것이 맞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핸드폰 부품과 관련된 부분, 그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준 것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테슬라, 애플 뭐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이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조금 전에 발표한 소비자 물가 지수 부분에 있어서의 두려움이 전년 동월보다 4.2% 증가하고 13년 만에 최대.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13년 만에 최대 막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죠? 어떤 사안, 경제지표 발표에 전년 대비 뭐 어떻다라고 들을 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전에 그죠? 작년도 4월, 5월 달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작년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었던 부분에 4월, 5월 부분으로 한번 되돌아가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대부분 발표되는 지표가, 그죠? 대부분 발표되는 지표가 어땠느냐? 충격 가시와 뭐 사상 최대로 안 좋다. 이런 펀더멘탈 부분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의 흐름들과 대조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한 기저효과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자, 그런 흐름들 속에서 놓여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국채금리 쪽 보게 되면 1.686%. 그죠? 자, 잘 살펴보시면, 지금 이 3, 4월에 형성되었었던 1.732%, 이 부분 아직 못 돌파했잖아요. 그죠? 정상적이라면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이라면 저는 벌써 1.73%를 돌파해야지 정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686%에서 놓여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소비자 물가지표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표 내일까지 또 내일은 생산자 물가지표가 발표되죠, 그죠? 그런 가운데 그 두려움의 공포 부분들이 엄청나게 진행되면서 쏠림 현상의 과도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흐름 부분의 배경 그런 부분들이 옵션 만기 시장, 우리 시장 부분에 있어서 놓여져 있는 상황이다. 그 부분에 이 포지션, 그러니까 주식은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 부분, 뭐 오늘 2조 7천억 매도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제 오늘 엄청난 매도를 쏟아냈어요. 외국인들이. 그죠? 이틀 동안 외국인들이 코스피 선물 매도한 거 보면 엄청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매도를 지금 보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업종 흐름으로 보게 되면, 자, 우리 시장의 지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 왜 섹터별로 올라온 종목들 부분들에 있어서 일정 정도 매도와 매수를 병행해야 되느냐. 지금 종합주가 지수상으로는 뭡니까? 박스권 상단, 박스권 중심부에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매수잖아요. 그죠?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 시장 꽁으로 올라왔습니까?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예전 연봉으로 한번 보게 되면 2004년과 2011년 부분에 있어서 금리 상향한 금리를 올렸었던 흐름들 부분, 그죠? 2004년과 2011년 부분에 있어서 금리를 올리던 시절, 이때도 시장은 그 흐름들 속에서 그 금리가, 제가 오늘 우리 회원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IMF 때, 대우 다닐 때, 그죠? 대우 직장 다녔을 때, 1997년에, 금리가
21%를 맞았다. 그죠? 차트가 지금 안 나왔었네요. 그죠? 지금 보게 되면 이 2004년과 2011년 이때도 금리 인상 시기였는데 미국계 그 상황 속에서 1997년 IMF 우리 시장의 IMF 시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금리가 21%, 23% 찍었어요. 그죠? 한 달 이자가 엄청나게 저 그 당시에 대우 다니면서 그죠? 여러 가지 이유 부분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얘기 하기는 좀 그렇지만 카드 그죠? 카드 빚이 많아서 그죠?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20% 넘어갔었던 그 시절에 기업들이 못 버텼나요? 그죠? 물론 못 버틴 기업 있죠. 대우그룹 제가 다니던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기업들이 영업이익 측면, 순이익 측면에선 3,000포인트 넘는 게 당연한 기업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단기적인 변동성 요인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기업의 실적 그것이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질 것임에도 분명한데 금리에 대한 공포, 인플레이션 공포에 의해서 시장 분위기에 의해서 떨어지는 종목이라면 용기를 가지세요. 아시죠? 이럴 때일수록 맨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가장 여러분들께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아침에도 그저께 아침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주식 여러분들 가장 고점에 나왔었 이런 주식들 제가 매도했었다. 그죠? 네이버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매도했다, 매수했다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시죠? 그죠? 그냥 이런 종목 좋습니다. 이런 섹터 좋습니다. 그죠? 이렇게 갖고 가도 됩니다. 아닙니다. 이런 거는 너무 쉬워요, 사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잖아요. 매수했다. 이날. 매도했다. 40만 3천 원에. 매도했다라고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쭉 올라가 버리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죠? 그 위험 부담 안고 가죠. 이럴 때 여러분들 이 당시에 매도하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여기 40만 3,500원에 전량 매도라고 이야기하는 방송 있었어요? 없잖아요. 카카오 안 그랬습니까? 다 매도했다 그랬죠, 이날. 이날 매도했다. 그죠? 그리고 LNF 10만 5,500, 10만 5천 원, 10만 7천 원 대놓고 매도했다. 그죠? 그것뿐입니까? 효성첨단 소재, 그죠? 여기서 매도했다. 그리고 효성중공업 매도했다. 그죠? 그 외에도 여러분들 매도했다라고 이런 항목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매수해야 될 타이밍 아닙니까, 지금은? 그죠? LNF, 이제 더 밀려? 그래, 더 내려와.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매수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죠. 비단 LNF뿐만이 아니라 2차전지 소재죠. 오늘 테슬라 떨어지라고 하세요. 이제는 분할 매수 받아야 되는 자리잖아요. 반도체 소부장 여러분들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죠? 유진테크 이 실현했다. 그죠? 이게 반도체 소부장 매도 타이밍의 위치였어요. 종목별로 조금 하루 이틀의 오차가 있었지만 이오테크닉스 이 실현했다. 그죠? 여러분들께 13만 3천 원, 13만 1천 원에 전량 이익 실현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회원님들 그렇게 이익 실현했다. 지금은 우리 회원님들 뭐예요? 종목별로 좀 물려 있습니다. 그죠? 물려 있어도 저는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왜? 지금 시장의 시장 변동성 라인 부분에서 떨어진 라인 부분, 그 라인 부분에 충분히 조정받을 만큼 다른 여탄 거 전부 다 이익 실현도 못하고 다 들고 있다면 뭐예요? 죽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게 뭡니까? 그죠? 또 한 종목 있죠. 그죠? 10%에서 20% 갖고 가라. 현금 역할 충분히 해준다. 에코프로. 그죠?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자리 이 위치 부분에서 그죠? 이 위치 부분부터 이 라인까지 매수해서 들어가서 5월달 그죠? 5월달은 수익 내기가 쉬운 구조가 아니고 변동의 흐름.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뭡니까? 주린이는 떠나라. 5월은 하지 마라.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만큼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은 시장이 될 수가 있다. 그죠? 주린이는 쉬어라. 5월은 자리 난달이고 쉬고 진검승부해야 되는 달이고 욕심을 많이 보이면 죽는 달이 5월이다. 그러나 중장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오늘 미국 시장 떨어져 줘라. 고맙습니다. 내일 여러분들은 옵션 만기 변동성 마지막 구간에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 그죠? 자동차 관련주 관심 가지셔야 되고 그죠? 저는 현대글로비스 여러분들 관심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일 마이너스권이라면 땡큐 중장기 매매 매수 바라보셔야 되고 그죠? IT 소부장 쪽 마찬가지. 그리고 실적을 겸비한 섹터 종목 부분 관심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가장 주식시장에서 기본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싶었을 때 매도해야 되고 아까 제가 자랑하려고 종목들 매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시장 그때 뭐 박살이 났습니까? LNF 올라갈 때 시장 박살 났나요? 카카오 올라갈 때 시장 박살 났나요? 효성첨산 소재 막 올라갈 때 여러분들 이 실현했다라고 그랬을 때 박살 났나요? 이제 효성첨산 소재 오늘 회원님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밑으로 떨어지면 매수해도 되는 구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사고 싶을 때 매도하고 남들이 팔고 싶고 시장의 공포를 느낄 때 이제 매수 관점으로 봐야죠. 그죠? 그런 시장에 와 있습니다. 김기수는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장은 여러분들에게 옵션 만기, 이미 예상된 옵션 만기, 거기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여러 가지 요인, 그리고 그동안 상승폭이 컸었던 시장의 부담,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오늘 대만 시장의 급락, 그죠? 코로나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부분들이 시장을 짓눌렀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내일도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은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김기수는 이야기합니다. 실적과 성장을 담보로 한 섹터 부분, 종목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신 없으면 매도하셔라. 자신 있으면 보유하고 매수하셔라. 그 근거, 그 흐름 부분들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시장은 그죠? 시황이 중요하고 그 속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시대적 변화 흐름, 구조적 성장 흐름을 타고 가는 쪽을 갈 거냐, 경기 순환적 흐름을 갈 거냐, 두 개 다 양방으로 먹으려면 뭐예요? 주식 펀드 하세요. 수십 개 종목, 각 섹터마다 종목 다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김기수의 승리투자 반드시 이뤄냅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증명할 것입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